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1% 이상 하락하면서 이틀 만에 2070선으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6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순매도했습니다. 2월 기업의 체감 경기 지수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전 산업 현황 BSI는 65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10포인트 급락했는데 이는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국내 증권가는 코로나19 사태가 다음 달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내 증시 회복 시점을 종전 예상 시점보다 늦춰 3월 중순에서 4월 초까지로 수정 제시했습니다. 국고채 금리가 급락했습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고 국고채 5년물 금리는 재차 기준금리 1.25%를 밑돌았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채권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머니W 식구 여러분, 수요일 밤에는요 정말 좋은 정보를 함께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나눠주실 특별한 전문가 나종식 전문가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정보 많이 주세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시간이죠. 주식 시간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네, 수요일 밤입니다. 오늘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은 과연 어떠한 이슈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볼 수 있는 아싸 인싸 시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요. 초, 중, 고등학교의 개학일이 변경이 됐다라고 합니다. 원래 3월 2일이면 딱 개학날이다 이렇게 인식이 바뀌었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이 되게 되면서 3월 2일 개학이 아닌 3월 9일로 전국적으로 또 변경이 되기도 했죠. 초중고뿐만이 아니라 유치원, 특수학교 역시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요.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이 오늘 계속해서 강세를 많이 보였었는데요. 최근 증시에서 코로나 관련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가운데 일부 종목들이 테마를 형성해 가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온라인 교육주들의 장중 주가 급반등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인싸 소식으로 교육 관련주들의 움직임 한번 체크해 보셨고요. 이어서 다음 인하사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코로나19 때문에요. 주식시장에서 이 1년 새 최저가를 기록한 종목들의 수가 엄청나다라고 합니다. 그 수가 여기 지금 적혀져 있다시피 645개라고 하는데요. 아쉬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지만 인하사 소식으로 가지고 온 데에는 다름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요. 물론 이렇게 신저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많긴 하지만 지금 이때야말로 주식 박앤세일 기간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온 건데요. 공포감에 따라서 아무래도 과도한 하락이다라는 겁니다. 증시 회복기에 제자리를 찾아갈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진 상황인데요. 낙폭 과대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급격히 커진 종목들 선별 매수할 때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니까요. 철강, 식품, 조선해운 등 위주로 체크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주식 박앤세일 기간으로서의 역할이 좀 더 클지 혹은 신저가를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이어갈 수밖에 없는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싸 소식 넘어갑니다. 앞불싸 우리 시장 좀 아쉽게 했었던 소식 두 가지 모아왔는데요. 오늘장 같은 경우도 좀 두 시장, 양시장 모두 파란불로 아쉽게 마무리가 된 날이었습니다. 2100선 밑으로 코스피는 좀 빠지게 되면서 더 아쉬웠는데 특히 외국인의 모습을 보면요. 3거래일 연속 셀코리아를 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외국인의 현물 매도와 장중 선물 매수 포지션 축소를 고려하면 낙폭을 추가 확대할 개연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비둘기 연준에 대한 기조 확인 그리고 국내 신규 확진자 증가세 고점 통과 등 인내가 필요한 부분이
시장에서 읽혀지고 있네요. 자, 오늘장만 하더라도 이 8천억 넘게 순매도하는 움직임, 외국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잘 대응하는 것이 더 어느 때보다 중요하겠죠? 다음 아싸 소식 보면서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말로 어마무시합니다. 장기화가 될 경우 특히나 석유나 가스, 화학업종, 항공 운수들에 있어서 직격탄을 날릴 것이다. 이러한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유화학 주요 업체들의 주가도요. 전주 대비 하락세로 나타났습니다. 항공 운수 업종 역시 영업이익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악화하는 코로나19로 1차적인 경제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제활동 둔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대면 접촉을 지향하다 보니까요. 요식업, 숙박, 운송, 여가업 등에도 충격입니다. 우리 경제, 수출과 내수의 동반 타격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으라차차 이겨낼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나종수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혜 얻어가시죠. 이나서 소식 살펴봤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미뤄지자 온라인 교육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충격에 주식 박앤셀 기간이라는 또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신저가가 645개를 기록하면서 저가 매력이 높은 종목을 또 찾는 움직임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셀코리아에 나서면서 3일간 2조 넘게 팔았다고 합니다. 그 여파 때문일까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또 전염병 공포감에 내수 둔화와 제조업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코로나19 관련 이슈와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전문가님이 가장 집중하고 계시는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가장 먼저 어떤 거 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네. 코로나 관련해서 교육주 강세를 네. 제가 인사 소식으로 뽑았습니다. 요새 온라인 교육주가 정말 핫해요. 그래서 네. 계속해서 오를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사실 제가 이 지금 온라인 교육주 강세를 인사 소식으로 좀 꼽기는 했지만 상당히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편치 못하네요. 왜 그러냐면 온 그 국민의 고통을 그걸 가지고 이제 반사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마음은 무거우나 어차피 또 주식하시는 분들은 시세가 시세인 만큼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궁금증도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온라인 교육주 강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19 그 관련주는 지금 온라인 교육뿐만이 아니고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소독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그 마스크 관련주 그다음에 쭉 이어져서 이커머스 그다음에 교육 다 그런 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상당히 개인 투자들이 따라잡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장이 많이 회자가 되면서 화두가 됐을 때는 이미 타이밍이 좀 늦습니다. 아예 그냥 내가 스캘퍼라면 그런 것들을 따라가겠지만 지금 시청자분 웬만한 방송 틀으면 온통 다 이 관련주 얘기만 나올 겁니다. 이미 그럴 때는 상당 부분 좀 이렇게 시세가 많이 형성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이제 보아도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단기 과열 국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추격 매수 가담은 조금 이제 좀 위험하다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런 종목을 관심을 둔다라면 이격 조정을 줄 때 그렇다면 관심을 두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온라인 교육주 중에서도 많이 오르는데 대표적으로 아이스크림 에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미 올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것은 또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는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 초등학교인가요? 거기서 이제 코딩 교육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사실 참 주식이 보면은 닭이 뭔지 이제 계란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평선 밀집에서 싹 어느 정도 이제 뭔가 폼을 찾고 있으면 그다음에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가격을 보게 되면 8,000원대부터 15,000원대까지 한 2배 가까이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이것은 뭐예요?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돼 있고 또 이제 이 코로나 이것이 얼만큼 확산될지 모르겠지만 뭐 계약이 자꾸 연기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은 지금 여기서는 좀 단기 과열 국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가급적이면 접근을 자제하시고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접근하신다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격 조정이 일어날 때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 근처 오게 되면 한번 이번 상승이 한 2분의 1 정도 되돌림이 주는 구간이거든요. 그럼 이런 데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은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종목들은 정말 저거 뭐 불기둥 보고 따라가지?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김없이 또 분차하다 보면 이제 두들겨 맞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에 많은 회자되고 뭐 그냥 스캘프가 아닌데도 막 이런 거 눈독 들이는 것은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교육주인 아이스크림 에듀에 대한 또 차트 분석을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종목들이 최저가를 많이 맞이했어요. 그래서 645개의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들, 이 중에서도 회복을 한다면 눈여겨봐야 할 그런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참 안 좋은 소식이죠. 네. 645개가 신저가라는 것은 참 암담한 그런 현상인데요. 사실 이런 증시 격언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어떤 거죠? 줄 아세요?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요? 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항상 이제 저는 아까 볼 때 많이 오른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상승할수록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상승 기회각도는 줄어들고요. 네. 그다음에 또 내리면 내린 만큼 아까 박앤셀 잠깐 얘기 나왔지만 네. 그만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맞아요. 저점 예. 매수의 기회. 그렇죠. 네.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항상 그래도 이렇게 시장은 이제 뭐 굉장히 종목이 신저가 종목도 많고 그렇지만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만히 시장을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아주 단단히 버티거나 네. 또는 상승하는 종목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코로나 관련주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펀더멘탈을 갖춘 그런 종목들은 단단한 그 시세를 형성하거나 또는 낙폭 과다 위에 고개를 드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장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제가 이제 계속 이 방송에서 언급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목할 섹터는 역시 뭐니 해도 제4차 산업혁명주다. 그러면 제4차 산업혁명주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차 전지, 반도체, 뭐 휴대폰 그런 것들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어떤 이런 악재가 나오니까 이격 조정이 나오면서 가격 조정까지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섹터보다 선 조정을 받은 게 뭐냐? 역시 바이오 섹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바이오 섹터는 이제는 더 이상 크게 악재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그리고 이제 IT 같은 경우는 결국 경기 둔화 그런 논쟁이 있어서 좀 자유롭지 못하지만 바이오에서는 약간 또 거기에서 벗어나고 있다.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장일수록 기본에 충실한 투자 그리고 또 특히 시장 흐름에 조정받은 4차 산업 관련주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싸인싸에 대해서 나종식 전문가님의 의견을 자세히 짚어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장에 있어서 반짝반짝 빛이 났던 종목들 5가지 엄선해서 왔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하나씩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BC월드 제약입니다. BC월드 제약 역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요. 좀 오늘 굉장히 크게 시세가 모아졌던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요, 이 클로로퀸을 국내 상장사 중에서 유일하게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상장사들은 이 급여 생산을 중단했거나 혹은 비급여로 돌리게 되면서 소량 생산 중이고 또 비상장사 같은 경우는 급여 생산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물량은 많지는 않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상장사 중 유일하게 이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를 공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요. 최근 3거래일 굉장한 거래량 몰리게 되면서 주가가 오름선 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한 번 터치했던 적도 있었긴 했는데요. 자세한 일중의 모습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BC월드
피쉬월드 제약 개장하고 나서요. 쭉쭉쭉 올라가더니 자, 장 후반 들어서 더 크게 함께 물량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26.75%까지 올라오면서 19,900원에 형성했던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고요. 장 후반 들어서 2만 원 선 터치하는 부분까지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자, 피쉬월드 제약 코로나19 치료제로서 함께 주목받았던 모습 그려졌고요. GH 신소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음압 병상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는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역시 함께 몰려졌던 오늘이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최근 3거래일간의 거래량 조금씩 점진적으로 증가했던 움직임도 포착이 되기도 했고 GH 신소재 오늘 같은 경우는 그 폭이 더 장대 항복의 폭도 더 길기도 했습니다. 사실 GH 신소재가요. 원방테크의 지분 24%를 보유하고 있는데 원방테크의 주요 사업이 이쪽 클린룸 쪽입니다. 따라서 GH 신소재가 원방테크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음압병상 수요 증가,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서 좀 더 시세가 몰린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개장하고 나서 오름선 쭉 기록하면서요. 고점 라인에서 오늘 종가 형성된 모습입니다. 22.49%까지 올라오면서 4,63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자, GH 신소재까지 코로나19에 대한 이슈를 가져가면서 반사이익 봤던 종목들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이어서 다음 종목은 알서포트입니다.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면요. 급속한 확산, 코로나19에 대한 확산 때문에 재택근무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 알서포트입니다. 뭐 화상회의라든지요, 혹은 원격 근무 같은 그런 재택 서비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알서포트가 좀 각광을 받았는데요. 최근에요, 재택근무 관련 서비스 문의가 이틀 동안 폭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 회사가 추산하건대 일주일 사이에 2배 이상 재택근무가 또 늘 것 같다 이렇게 전망 나오게 되면서 알서포트 최근 들어서 주가가 추세선 오름선 향하고 있는 부분도 함께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움직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개장하고 나서 탄력적인 움직임 계속해서 이어갔고요. 오늘 20% 넘게 21.09% 뛰어오르면서 3,875원까지 올라온 모습도 함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넘어갑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살펴보시겠는데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여러 가지 수혜를 입었던 종목도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좀 많이 어려웠던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G 엔터테인먼트 오늘 좀 조정을 피한 모습이었는데 소속 가수들의 컴백이 또 예견이 되어 있기도 하죠. 블랙핑크, 빅뱅 등이 컴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요. 구조조정에 대한 효과 때문일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올려서 책정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 같은 소식 나오게 되면서 기대감이 조금은 실렸던 오늘장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최근 거래량의 흐름 살펴보시면서 반등하는 움직임 나와줬고요. 4% 가까운 3.76% 오르면서 오늘 개장하고 나서 그래도 플러스권의 움직임 계속해서 지켜나갔습니다. 31,750원까지 올라온 YG 엔터테인먼트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나노메딕스 갑자기 또 급등했던 움직임이 있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핀 소재를 적용한 2차 전지 개발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지게 됐습니다. 나노메딕스가요. 이 중국의 한 2차 전지 전문 기업에 4천만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67억 7천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투자금을 납입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납입이 완료됨에 따라서 그래핀을 활용한 전기차용 대용량 배터리 제작이 본격화할 것으로 밝혔고 오늘 이 소식 나오게 되면서 소폭의 반등이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쭉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양봉 지켜냈네요. 오늘 일중의 모습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시면 이 소식 나오게 되면서 장 후반 들어서 급등세가 포착이 됐었고 역시 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오늘 거래에 마쳤습니다. 1.65% 오른 6,16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장 뜨거웠던 핫종목 5가지 살펴보셨습니다.
네, 오늘의 핫 종목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이 참 많았습니다. 일단 치료제 공급 소식에 BC월드 제약이 상승을 했고요. 또 바이러스 차단 기능 경실이 되어 있는 음압병실 관련주로 GH 신소재도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서포트에 대한 상승세도 계속되고 있고요. 또 소속 관련 가수들의 컴백이라든지 아니면 실적 호조로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또 그래핀 관련주 나노메딕스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도 핫한 5가지 종목 중에서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계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자, 첫 번째 두드러진 그런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뭐 토픽 그 5종목 중에서 네네. 3종목이 다 코로나 관련이에요. 맞아요. 예, 반사이익 얻는 그런 종목인데요. 네. 역시 그럼 대장을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대장이 중요하죠. 대장이죠. 그럼 제일 먼저 나온 게 어떤 종목이죠? 예, 맨 BC 처음. 월드 제약입니다. 핫했죠, BC월드 제약. 예, 예. 네네. 이제 BC 월드 제약은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팁을 드리는 그 차원에서 네네. 어느 시점에 공략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같이 오늘은.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BC 그 월드 제약은 말라리아 거기에서 성분이 이제 클로리킨인데 클로리킨하고 또 좀 최근에 큰 뭐 치료제가 없잖아요.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 그거 같이 써서 이제 그 좀 코로나19 그 지금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그동안 거의 노출이 안 됐었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아비간까지 수입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그 패턴이 아까 소독제 뭐 그런 마스크에서 실질적으로 환자 수가 급증하다 보니까 치료제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패턴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BC 월드 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시청자분께 이제 한번 이걸 공략하는 팁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소상하게 한번 차트를 보면서 왜 이 종목을 선정했고 이것은 뭐 오늘 상한가 같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주식을 할 때 수익 내기 서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공략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한번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소위 말해서 조주의 단계라는 건데 상승한 다음에 이평선이 밀집을 가져오면서 뭔가 태동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모든 시선이 어디에 있을 때 마스크라든가 소독제 그런 데 이커머스에 있을 때 이 종목은 사실 치료제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동안 이 그 클로로키킨이 이렇게 많이 사용이 안 되니까 사실 이렇게 별로 사장됐던 그런 성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콜로라 때문에 이렇게 탁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상한가 따라하는 건 상당히 위험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상따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다음날 보세요. 그제 상한가 갔다가 어제는 또 음선 났죠? 그러면 저는 항상 저점 매수가 답이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종목도 절대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음선 났을 때 공략하는 게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선재 앵커님. 네. 성공한 사람은 저점에서 두려움을 사고 그다음에 프로는 파란색 숫자와 음선을 즐긴다는 게 있어요. 그런 말이 있는데 예, 바로 이게 그런 겁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게 우리 그 황맥기라고 제가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황맥기에서 포착을 해가지고 사실 우리 좋은 정보 패밀리는 아주 멋진 수익을 구가했습니다. 상한가까지. 근데 이런 종목은 뭐냐면 특징이 높게 출발하지도 않았어요. 충분히 매수가 주고 상한가 갔다. 그럼 오늘 같은 장에서도 오늘 좀 조정장이었잖아요. 이렇게 차트를 그러니까 내용 알죠? 차트 저점 주죠? 그런 것들 맥점에서 매수하면 누구든지 수익을 날 수 있다. 이걸 또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BC월드 제약에 대한 공략 팁 자세히 알려주셨는데요. 지금 전문가님이 황맥기, 황금 맥점 잡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으로 또 이거 황맥기로 딱 잡았다 이런 종목 있을까요? 있죠. 오늘은 제가 뭐 시청자분께서 야, 좋은 정보 나와서 황맥기란 도대체 황맥기 뭐야? 궁금하시면서 네. 오늘 내가 팩트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한 팩트 부탁드릴게요. 이 황맥기는 저는 정말 500만 원에서 2억을 만드는 효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뭐냐면 저점, 맥점을 가장 손쉽게 포착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제가 그걸 한번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종목이 많이 검색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2월 25일, 그러니까 오늘 말고 어제 장이 끝나고 난 뒤에 검색된 종목들입니다. 어김없이 BC 월드 제약 나왔고 오늘 GF 신소재 이것도 오늘 상한가까지 갔거든요. 사실 장중.
그다음에 한 이스프레소가 있고 사조 오양이 있습니다. 이 황맥기 특징은 뭐냐면은 그냥 당일날 이렇게 급등 나오는 것도 있지만 보통 3일 내에 상승 또는 급등하는 확률이 결국 80% 이상이 돼요. 그러면 대단한 확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BC 월드 제약이 상한가, 그다음에 GF 시대도 상한가, 한 이스프레소도 포착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는 공략 안 했습니다. 왜? 어제 시가에서 너무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갭 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공략 안 했습니다. 사조 오양 같은 것 오늘 좀 시세가 좀 못 갔는데 내일 모레까지 보게 되면 좀 시세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오늘 간 그 GF 신소재 같은 것도 시청자 여러분 한번 차트를 뭐 제가 시간상 못하니까 차트를 띄워놓고 보시게 되면 BC 월드 제약이라든가 그다음에 GF 신소재 뭔가 유사점이 있다. 타 음선이었다. 그것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황미끼로 포착된 종목 GH 신소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어서 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바로 그 시간 스탁세일즈로 돌아올게요.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도요, 좋은 정보 나눠주시고자 함께 하고 계시는 나종식 전문가 나와주셨는데요. 오늘 양손 두둑히 두 종목 가지고 나와주셨다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일지 여러분 잠시 뒤에 스탁세일즈 시간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그리고 어제요, 저희가 종목 상담 대잔치 해드렸잖아요. 많은 분들께서 문자나 전화 보내주셨어가지고 저희가 추첨 진행했습니다.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신 분들 대상으로 추첨 진행했는데 선물 드리려고 하거든요. 어떤 분께서 당첨되는지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끝자리 번호 683번 님이십니다.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에서 응원하도록 할게요. 무료 방송 이용권과 함께 인공지능 자동 매매 시스템 타라 시스템 2주간의 이용권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 날개가 되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나종식 전문가 나와주셨는데요. 지난주에 나와주셨을 때 갖고 온 종목들 어떤 흐름 보였는지 화면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덱스터 가지고 와주셨는데 덱스터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신성 ENG 가지고 와주셨고 신성 ENG가 5.87% 뛰어오른 움직임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양손 두둑히 갖고 온 그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나종식 전문가의 베스트 포트폴리오 살펴봅니다. 자, 먼저 1위는요. 2월 13일에 편입이 된 셀리버리입니다. 셀리버리가 수익률 30% 가깝게 챙겨진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와, 셀리버리 잘 갔네요. 자, 2위는 대정화금이고요. 대정화금 역시 20% 넘게 수익률 챙겨가고 있는 모습 그려지고 있습니다. 3위는 티라유텍, 4위는 신성 ENG고요. 5위 덱스터까지 베스트 포트폴리오가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는 와중에 오늘 역시 신경 써서 가지고 온 두 종목 하나씩 풀어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좋은 정보 나종식 전문가가 오늘 첫 번째로 가지고 오신 종목은 다름 아닌 6글자입니다. 여러분, 이 휴대폰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관련해서요. 특수 필름 생산업체입니다. 휴대폰이라고 한다면 요즘 폴더블폰 관련해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역시 맞습니다. 이 삼성의 폴더블폰 관련해서 이 필름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또 옆에 보시면 OCA라고 되어 있죠. 광학 필름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주력 제품은 데코 필름이라고도 하는데 이번에 또 삼성의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인기가 짱짱하기 때문에 역시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갖고 온 것이 아닐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종목은요. 두 글자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유전체라고 적혀져 있는데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이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그게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한 화두잖아요. 그래서 화두여서 때문일까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2월경에 2월 말에 상장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가진 성장성 굉장히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성장이 아마 한 1000배는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힌트는 이 정도까지 드리도록 할게요. 나정수 전문가와 스탁스에이지에서 두 종목에 대한 매력 포인트 한번 살펴보시죠.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이즈인가. 자, 여러분 스탁세이즈 종목을 소개하기 전에요. 2월 13일에 나종식 전문가님이 추천을 해주신 종목인 셀리버리가요. 무려 29.36%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자, 빠라라 빰빠밤 이거 효과음 나와야 되는데 자,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제가 지난주 들고 나왔던 셀레브리가 아주 네. 멋진 수익을 줘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네.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 주력 포트레에서 계속 핸들했던 종목이긴 한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좋다고는 시가총액이 지금 6천억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귀족주라는 거예요. 고가 가격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서 속일 수 없는 게 돈의 가치인데 주식도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셀리버리 수익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한번 이걸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잠깐 예시해 드릴게요. 셀리버리는 상당히 지금 차트가 너무 이뻐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최근에 거래량을 보게 되면 이때가 매집봉, 이때 또 매집봉인데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털고 나오는 흔적이 안 보여요. 네. 그리고 지금 정배열, 이 안 좋은 장에서도 정배열을 꼿꼿이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좀 캔들을 보아도 5일선 아래에서 이 도지 캔들 2개 거래 감소한 이런 것들은요. 다음날 음선이 주어도 그 다음날 또 양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물론 100% 그런 건 아니다. 시장 상황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주봉을 보셔도 요것을 만약 이번 주에 살짝 얻는 도지 준다면 아까 제가 바이오 쪽 관심을 두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주도 한번 더 시세 한번 줄 수 있고 이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 가격은 대략 한 95,000원 정도 거기까지 좀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셀리버리의 차트를 보여주셨는데 정말 이쁘다 이뻐 잘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세도 기대가 된다라고 AS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탁세이즈 첫 번째 종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바로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이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휴대폰용 광학 필름 그리고 데코 등에 쓰이는 필름 업계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인데 국내에 굵직한 곳들과 또 거래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럴까요? 네. 이 세경 하이테크는 제가 저 자리에 있을 때 이 네. 자리가 아니고 몇 번 강조했던 종목이다 합니다. 맞아요. 네. 사실 이제 세경 하이테크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데코 필름, 그다음에 특수 필름 거기에서 국내 탑픽입니다. 꼭 필요한 거잖아요, 필름이. 당연하죠. 네. 예, 그리고 이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자꾸 이게 그 휴대폰도 어드밴스가 되거든요. 진보를 하는데 이제 폴더아웃에서 저는 앞으로 롤러볼까지 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롤러볼까지 가도 이 회사는 데코 필름 또 그 크게 이 회사는 지금 3개의 필름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앞에 디스플레이 쪽에 쓰는 거 특수 필름도 있고요. 뒤에 쓰는 것이 이제 그라데이션 같은 나오는 그 데코 필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아주 겹겹이 3, 40장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요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S20, S20, 그다음에 Z 플립이 아주 흥행에 성공했잖아요. 그럼 위에서도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겠죠. 네. 네. 그러니까 필름 업계의 또 최강자다라고 세경 하이테크에 대해서 자랑을 해주셨는데 지금 방금요 갤럭시 20이라든지 Z 플립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도 많이 구매를 했고 또 사고 싶어 이런 분들 많거든요. 저도 구경하니까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와도 또 세경 하이테크가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발자취를 봤더니 2018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시리즈의 데코 필름을 생산했고 갤럭시 A9, A8S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데코 필름을 생산했고 2019년 작년에도 이제 S10 시리즈에 대해서 데코 필름을 생산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앞으로도 2020년에 신제품 관련해서도 이런 필름 생산을 같이 할 것 같은데 지금 잘 나오고 있나요? 잘 나오고 있죠. 네. 예, 실적을 보게 되면 일단 뭐 금년 작년에도 좋았고 금년 예상되는 매출액이 4,131억에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 45.2%가 증가하는 그런 수치가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영업이익이 무려 581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82.7%나 증가하게 된 그런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지금 베트남에 제2공장을 짓고 있고 이것이 월 500만 대에서 1000만 대까지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와, 그러니까 엄청나네요. 예, 결국은 바로 이게 제품 생산이 많아지고 그럼 위에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후광가를 얻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갤럭시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고 Z 플립 같은 경우에 워낙 핫하고 잘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쓰이는 필름을 또 생산하는 세경 하이테크의 생산량은 높아지고 있고 또 특히 베트남 증설 공장 같은 경우에 또 어마어마한 생산량을 자랑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신제품 인기가 좋다 보면 실적도 잘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성장 얼마큼 좋아질까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네. 이제 확인 사설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네. 매출액이 금년에 4,131억, 그래서 한 45.2%, 영업이익이 581억으로서 82.7% 정도 폭증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실적 어마어마 대폭 호전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사실 그 실적이 좋아진다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종목 더 뜨기 전에 잡아야겠죠. 저희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오늘 세경 하이테크는 어떤 매력 포인트 있을까요? 저와 함께 이 판넬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 세경 하이테크 하면은 어떤 거다? 바로 필름이다. 그런데 스마트폰용 특수 필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엄청난 기술력들 보이시나요? 자, 광학, 데코 등 이 필름 업계에 있어서 국내 탑픽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술력이야 우리가 뭐 의심하지 않아도 될 부분인 거고 또 최근에 모멘텀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건데 혹시 여러분 중에 갤럭시 S20이라든지 혹은 Z 플립 혹시 이거 갖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이게요 지금 엄청난 흥행을 또 보이고 있어서 이거에 있어서 이 세경 하이테크가 삼성 폴더블 폰에 보호 필름을 공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수혜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이 실적 부분 올해 실적이 대폭 호전됐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까지 좋다? 그럼 주가는 잘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제가 좋은 정보 나종식 전문가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종식 전문가님, 네. 질문해도 되지요? 물론입니다. 네, 전문가님. 사실 코로나19 때문에요. 경기 둔화 엄청납니다. 경기가 너무너무 빠져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좀 고가인 그런 휴대폰, 기능 좋은 거에 돈을 안 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휴대폰 부품 사러 할 수 있는 세경 하이테크에게는 좀 그런 차질이 없는 건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물론 뭐 오르신 질문이십니다. 물론 그 세계 하이테크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지만 네. 이 주가는요 그랜저 검증이라는 게 있어요. 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악재에도 불구하고 제가 든든한 종목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든든한 거. 그래도 아주 지금 단단한 시세를 유지하면서 가는 것은 그 내력이 있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펀더멘털이 뛰어나거나 이 회사 지금 PR이 11배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수급이 아주 좋다거나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한번 제가 투자주체별 이거 매매 현황을 잠깐 우리 좀 화면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장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기관들 이 매수가 보게 되면 아주 줄기차게 좀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제가 뭐 일일이 여기서 여기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러면은 이 메이저들이 이렇게 매수하고 있다는 걸 의미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 매수가 들어와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언제 잡아야 될지 가격 전략은 알 수 있을까요? 네, 이 차트 동안 네.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 그 양 앵커님처럼 진짜 미인 차트입니다. 네, 이거 보게 감사합니다. 되면은 네. 여기서 다중바닥을 완성한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 1파, 그다음에 조정 2파, 20에서는 딱 멋지게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한 번 이제 상승 3파 초입 구간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 지금 박스권 크게 봤을 때 이 박스권만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주가는 새로운 상승 채널로 가게 되는 거죠. 네. 따라서 이제 내일 분명히 저는 이제 미국 시장이 오늘 밤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기술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오실레이터 다 영인 가까워져서 그래서 올라나 보면 이런 종목들이 내일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오늘 양선을 줬기 때문에 살짝 가격 전략을 말씀드릴까요? 네, 매수가 예. 목표가 손절가 예, 같이 예. 알려주세요. 매수가는 한 38,000원 정도 보시고 손절가 1차는 한 42,000원 정도 정고점이에요. 그다음에 손절은 34,000원, 하이시어는 그런 전략을 구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의 가격 전략 알려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8,000원, 목표가는 4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요 34,000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경 하이테크의 앞으로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 주시면서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네, 스탁스해주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천랩입니다. 이 천랩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한 그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집합체와 유전 정보를 뜻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인체의 건강과 질병의 이 마이크로비옴이 워낙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천랩의 눈부신 활약이 기대가 되는데 어떤가요? 예, 첫랩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들고 나왔었는데 매수 실패해서 네네. 예, 이제 오늘 다시 들고 나왔는데 네. 사실 지금 우리가 현안에 닥친 거 가장 때려잡아야 할 게 바로 코로나19예요. 맞아요. 그건 당장 네. 현안이지만 네. 조금 롱텀으로 본다면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크게 세 개의 질병이 있습니다. 네. 항암, 항암. 암, 네. 그다음에 머리, 대머리, 네. 탈모 치료하는 거, 네. 그다음에 성장 산업으로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오, 그만큼 중요하네요. 예, 중요한데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최근에 보게 되면 시청자 여러분 한번 그걸 차트를 가만 보세요. 네. 최근에 급등한 종목이 팜스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같은 안 좋은 장에서도 HL 사이언스가 있어요. 다 이런 것들이 건강 보조식품 또는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거든요. 그러면 이 첫랩은 뭐 하는 회사냐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에서 플랫폼을 그렇게 제공하는 그런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 그보다 플랫폼을 제공해서 이런 회사들을 응용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공모가 대비 많이 내렸고 그래서 앞으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굉장히 성장성이 있다. 특히 이 회사는 특화된 게 바로 뭐냐면 미생물 정밀 분류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응용 분야가 많아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자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왜 필요한지 그래서 첫랩이 정말 중요한 회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파이프라인을 좀 살펴보면요. 면역 항암제부터 병용치료제까지 여러 가지를 개발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좀 자세히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이게 인용이 되는지. 네, 장질환. 아, 그다음에 장질환. 또 간질환. 네.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사실 이제 이 회사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뚜렷한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이거 특례 상장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이미 이런 것에 대해서 임상일상 그것을 이미 신청했거나 신청을 했거나 또는 계획 중에 있어요. 그걸 IND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자, 면역하염제, 뭐 간질환, 장질환 같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금 개발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정말로 궁금해지는 첫랩입니다. 그런데 첫랩의 공모가가 기대를 많이 받고 4만 원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주가가 좀 계속 하락을 해서 27,550원이라고 해요. 오늘의 주가가. 그렇다면 이 4만 원의 공모가까지 다시 갈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한 3만 5천 원까지도 보는데, 예. 그래서 이거 가격적으로 제시해 드릴까요? 좀 이따 네, 해고, 네. 예. 좀 이따 자세히 차트 보면서 정리 예, 부탁드릴게요. 하는데 이제 뭐냐면은 저는 이제 항상 이런 거 좋아해요. 주식을 할 때 뭐냐면 차트도 중요하지만 차트는 어느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본질 가치 대비. 이게 공모가 4만 원이지만 네. 사실 상장하기 전에 6만 원까지 뭐 이렇게 오. 그때 그 밴드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6만 원 밴드까지 왔던 것이 지금 2만 7천 원이면 너무 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본질 가치 대 가격의 괴리를 보면서 저는 주식을 사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이게 뭐 100% 성공 가능한 건 아니지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매력적인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공모가 대비 주가가 너무 하락기 때문에 매력적인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정리를 딱 잘라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 매력적이니까 빨리 잡아야겠죠? 저희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현재 실시간 방송 보고 계시는 분께서 왜 첫랩이지? 만랩이면 좋은데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첫랩의 CEO의 성함이 천종식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문가님 이름이 나종식이잖아요. 오늘 뭔가 호흡이 맞습니다. 자, 그럼 첫랩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랩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바이옴에 있어서 엄청난 기술력 갖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지위 갖고 있고요. 요즘 마이크로바이옴 하면 여러분 굉장한 화두인 거 아시죠? 자, 게다가 명확함암제, 병용 치료제 등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또 실질적으로 공모가가 이제 4만 원 대비했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 매력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더라. 이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종식 전문가님. 네. 나종식 전문가님도 나중에 나랩 차리시는 거 아니죠? 네, 차리신다면 네, 저도 한번 숟가락을 장난이고요. 전문가님. 네. 그런데 사실 이 첫랩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 정도에 신규 상장주잖아요. 특례 상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별로 좋지가 않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전문가님? 예, 실적은 현재는 안 좋죠. 네. 근데 셀리브리가 실적 가지고 오르나요? 기술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꿈을 먹고 사는 건가요? 네. 그 특례 상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네. 회사에서 발표한 그 투자 설명서를 보게 되면은 네. 지금은 적자지만 네. 앞으로 발표하는 걸 보면 2022년에 그러니까 내후년 되겠습니다. 네. 2020에는 매출이 한 690억에 영업이익 한 330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27,000원대 가격은 별로 부담이 없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앞으로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의 적자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이 종목 잡아야겠죠? 가격 전략 좀 정확히 제시해 주세요. 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증권사 객장에 한번 가니까 어떤 그 5살 꼬마 녀석이 네. 할머니 손잡고 와서는 게 쌍바닥 하고 다니더라고요, 정말. 오, 쌍바닥 어디서 들었나 이거 봐요. 실화입니다. 예. 네네. 근데 이게 차트가 바로 쌍바닥이에요. 네. 대쌍바닥인데 네. 여기서 쌍바닥을 쳤죠? 예. 쌍바닥 쳐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크게 리스크보다는 기회는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주봉을 보셔도 여기서만 이번 주는 양상 가능성이 있고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제 거래일이 남았는데 그렇죠. 여기서 좀 약간 밑거래만 달아주면 서서히 윗방향 될 가능성이 많죠. 네. 그래서 우리 좀 궁금해하시는 가격 전략을 말씀드린다면 한 27,500원 정도 거기에서는 매수는 크게 무리 없다 보이고요. 목표가 1차는 대략 밴드 상단에서 한 31,000원 정도 돼 정고점. 예, 31,000원 정도로 보시고 단 또 손절도 해야 되겠죠. 내렸을 때 25,000원 하이시 손절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5살 꼬마도 쌍바닥을 알았는데 그 쌍바닥이 그만큼의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랩의 가격 전략 꼭 기억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가는 27,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31,000원. 자, 마지막으로 손절가는 25,000원이니까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앞으로 또 눈부시게 날아오를 첫랩, 만랩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도 스탁스에듀 두 종목과 함께 했는데요. 이대로는 아쉽다, 좋은 정보를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내일 또 무료 방송을 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료 방송에 대한 주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까 우리 이선주 앵커님 네. 정확히 보셨죠? 뭐요? 황미키. 아, 황맥기. 황미키가 찍어내는 맥점. 콕콕. 네. 아까 보셔서 아실 겁니다. BC 월드 제약하고 GH 신소재. 이게 바로 황미키의 매력인데요. 이게 제가 이제 이 TV 출연을 하게 되면은 어떤 방송 분량도 제한이 있고 그래서 또 자세히 설명도 못 드려요. 그래서 내일은 아침 8시 30분부터 황미키 그 마법의 비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온라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8시 반부터 하루 종일 방송이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